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원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강하게 올랐죠.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 추세적으로 더 기세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맞긴 할 것 같아요. S&P는 신고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 이야기는 당분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 아니죠. 최소한 몇 거래일 정도 멈춤이 확인되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멈춤이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해보고 싶으시면 숏을 들이대도 되겠지만 별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빅스 지수 이런 걸 보면서 좀 찬스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어쨌든 잘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확인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확인. 어딘가 고점이 있구나,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를 확인해야지 숏을 진입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S&P에는 더더욱 없죠. 나스닥도 솔직히 굳이 따지면은 위에 이런데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런데 저항은 솔직히 좀 약하다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요. 무슨 재료가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미크론 우려 완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전염병에 관련된 건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염병 이슈는 지난번에 화이자에서 치료제 약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물론 이제 전염병은 끝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는 진짜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더욱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도 물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이라는 게 갈수록 전염성이 높아질수록 치명률은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전염력이 그렇게 세다면은 그냥 이제 코로나는 사실상 끝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기도 했고 제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 파우치 아저씨도 그러잖아요. 확진자는 더 늘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호전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영국에 또 어딨냐 방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영국에 있는 어떤 애들도 또 그리고 여기 있죠. 오미크론이 코로나에서 감기로 넘어가는 첫 단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화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인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FDA 승인인가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코로나는 이제 진짜 감기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들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이게, 아무튼 정말 전 세계 이 이슈가 돌아가는 게 정말 마치 누가 톱니바퀴를 끼워 맞추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 그죠 12월 28일 그러니까 이 21년이 끝나는 이때쯤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이 정말 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조금 좀 잡소리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없다시피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이 전염병이 지금까지 전염병이 끌고 왔던 이 유동성 장세, 이 주식시장도 어떤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올해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은 이거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죠. 결과적으로 올해의 종가를 고가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지금까지가 이제 전염병으로 뽕을 뽑아먹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올해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지금 시점이 여기라고 치고 여기가 1월달이라고 친다면요. 어느 순간부터 슬슬 해갖고 이제 긴축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긴축우려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슬슬 남한이 있지만 슬슬 어쨌든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순간적으로 전염병 우려가 확 치솟았었는데 근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내년에는 전염병이라는 이슈는 싹 사그라들고 긴축으로 본격적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올해 내용을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이 올해죠. 올해 내용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전염병 우려가 계속 유동성을 살려가지고 이까지 상승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이런 연말까지 이 유동성, 전염병으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빨아먹겠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이제 전염병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겠죠. 전염병이 이제 사라진다면은 이제 더더욱이 뭐 재정 정책, 인플레가 이제 더 심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 전염병은 끝났으니까 사람 목숨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살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인플레.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면서 막 재정 정책 막 공격적으로 폈지만 지금은 어때요? 조맨친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인플레를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재정 정책도 발목 잡고 있죠. 파월의장도 이제 사람 죽는다라고 우려하는 게 아니고 긴축, 이제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 내년에는 그죠?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연말이죠. 연말이니까 아무튼 올해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들이 좀 가속화되고 좀 확 쥐어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염병이 또 오미크론 우려 완화 이러면서 막 급등을 하길래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무튼 한번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뭐 저만의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일단 이제 뭐 전염병을 이제 야 진짜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화이자 치료제 나온 다음부터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한 달 더 우려 먹었다라 생각해요. 연말이니까 전염병 공포 우려 먹으면서 끝까지 아무튼 전염병 공포 우려 먹고 그로 인한 반등을 세게 만들어내면서 또 다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잡설이 좀 길었는데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 어젯밤 하여튼 또 원웨이 나왔어요. 그죠? 또 원웨이 나왔어. 어젯밤 제가 리플에 달아놨습니다. 밤 11시 33분인가? 미국 시장 한 2분인가 3분 정도 보다가 바로 리플 달아드렸는데 이게 제가 어제 저녁 영상 녹화할 때만 해도 여기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 녹화하고 나서 이제 개장이 가까워질수록 슬슬 나스닥하고 S&P가 오르더니 전일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러면은 숏 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바로 일단 리플 남겨드렸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어제 고점을 강하게 갭상승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거 넘어가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원웨이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S&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전일 고점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강하게 원웨이로 가겠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원웨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무튼 그래서 원웨이 상승이 실제로 일단 나오긴 나왔고 그래서 S&P와 나스닥이 둘 다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박치기를 했습니다. 살짝 박치기를 했네요. 세게 박치기 한 건 아니고 S&P는 좀 세게 박았네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숏 포지션은 좀 일단 저항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물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또 어디엔가에서 또 뭐 어디엔가에서 분명히 지지력을 다시 만들 그런 여지가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걸 봐도 그래요. 이거 빅스 같은 걸 봐도 아무튼 지금 당장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오늘 밤에 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걸 뭐 되돌리면 몰라도 하여튼 변동성 같은 것도 일단 계속 감소하고 있고 어제 같은 자리에도 이렇게 아래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지지력 확보하려면 시간 걸릴 수 있다고요. 아무튼 미국장 숏 포지션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볼린저 밴드를 째고 미칠 듯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일단 염두는 해둬야 되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까지 일단 터치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오늘 밤에 이제 볼 건 그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제 강력하게 여기서 더 째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오버슈팅, 뭐 급등, 폭등 이런 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는 자리가 어떤 저항이 돼서 이걸 못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아마 오늘 밤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드렸고요. 하여튼 미국도 다들 휴가를 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폭등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들은 뭐 일단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네요. 네, 다들 휴가 갔나 봐요. 네. 다들 조용히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젯밤 아무튼 그래서 뭐 위험자산들 다 같이 신나게 올랐으니까 유가도 신나게 올랐고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오미크론이 어쩌고 저쩌고 주식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에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채권시장 움직임도 어쨌든 계속 보자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 재밌었던 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내려왔는데 2년물 단기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0.7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기준금리 인상 3회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또 봐야죠. 근데 지금 보면 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기서 만약 더 올라가게 되면은 1%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제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착 해놓은 게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또 땡겨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 주식시장은 이제 탐욕에 눈이 멀어갖고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쓰고 랠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걸 신경 쓰는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은 단기물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 긴축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반영하고 있다. 연말에도요. 그런 점을 좀 잘 보긴 봐야 될 거예요. 아무튼 얘가 0.75를 이제 아무튼 직전 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장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죠? 지금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3회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년 4회 금리 인상으로 전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좀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물 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긴축 우려가 시장에 다 반영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3번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4번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긴축이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쨌든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코스피는 이미 6개월 정도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의 긴축이라는 재료가 선반영됐답시고 모르는 척하고 또 막 같이 미국 따라 올라갈까 싶은 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긴 한데, 하방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 최근에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굳이 뭐 제가 봐서 선반영 이런 걸 이야기할 근거는 일단 없어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달러는 좀 내려왔네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또 그리고 이 뭐 어젯밤엔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지금 계속 단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면 달러 인덱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긴축 우려를 조만간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시장은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일단은 뭐 오늘 뭐겠어요. 오늘 뭐 다 잡다한 이벤트들이 많이 겹쳐 있죠. 뭐 배당락도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 오늘 사야 되고 세금 안 내려면 오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이 그날인데, 그래서 아무튼 좀 큰 손들이 좀 많이 솔직히 좀 주식을 저는 좀 팔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이 배당락이잖아요. 오늘이 배당락이니까 그 전까지 이미 며칠간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미 뭐 굳이 배당 안 받아도 이런 자리에서 올랐던 거 이거 제가 시세 차익만 먹어도 이미 배당보다 훨씬 많을 거긴 하거든요. 배당 받아봐야, 그리고 솔직히 배당을 의미 있게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배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세금도 또 많이 떼죠. 굳이 배당 안 받고 오늘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것도 오늘 겁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은 큰 손들은 더욱더 팔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려면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점들이 좀 오늘 영향을 좀 시장에 안 좋게 주긴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미국이 오른 거지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한국이 오른다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뭐 미국이 올랐다, 뭐 마이크론이 올랐다, 이런 게 또 지금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배당락과 그 세금 관련된 그런 법과 제도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거,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코스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거예요.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해외의 영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그 우리나라 독특한 28일에 해당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해외 이슈 이런 거는 좀 묻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다른 이야기 뭐 딱히 드릴 건 없고요. 참고로 참 마이크론 한번 주가는 한번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잠시 마이크론 주가 한번 같이 보자면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제 뭐 보시다시피 거의 보합 정도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 하루 쉬었어요. 하루 쉬었는데 뭐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이 상승세가 완전히 죽었냐, 그건 아닌데 일단 어젯밤 하루 쉬었습니다. 지금 이제 왜 쉬었냐? 무거운 저항이니까 쉬었죠.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왔으니까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쉬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이런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쉬어가기가 지금쯤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잘 봐야 되겠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튼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이크론이 더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나스닥 지수, S&P 지수 따라서 같이 그냥 신고가를 가버렸고요. 하여튼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멈췄으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뭐 그냥 뭐 그다지 좋을 일은 없겠죠. 그다지 일단 훈풍을 받고 그런 건 없겠죠.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한국은 이제 어제 코스피가 음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뭔가를 또 작업을 하겠죠. 거꾸로 이제 풋옵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풋옵션은 어제 양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뭔가를 하겠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지력 테스트, 풋옵션들의 지지력 테스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 하는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상승 마감해서 선물이 상승 출발하니까 풋옵션들은 개파락 출발했죠. 개파락 출발해서 지지력 만들 수도 있죠. 오늘 이런 거를 싸우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어디서 아마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어제 만들어 놓은 어제 만들어 놓은 요 양봉, 요거 내에서 오늘 뭐 지지력을 만들든 뭐 저항을 만들든 뭔가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막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상승 마감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풋옵션은 3거래일간 지지력을 만든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 마감, 이런 식으로 하락하거나 못 버티고 음봉으로 이게 바뀌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풋옵션은 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아침 9시 45분 현재로서는 일단 한국 주식시장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선물로 치면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하락의 영향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선물 관점으로 보면 위쪽에 이제 그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저항이 어디에 있냐 해서 오늘 매도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거를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락 마감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3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만들어낸 꼴이 되는 거고, 뭐 여기서도 양봉 만들어내면 또 저항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요. 하여튼 오늘 피 터지게 싸우는 날이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결과는 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미국이 오른다고 한국이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미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신흥국에 불과하니까 서로 처지가 많이 다르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콜옵션 이런 건 사실 별로 볼 거 없고, 풋이 살아나느냐 마느냐, 풋이 어느 정도 지지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선물이 어디에 저항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오늘의 관점, 오늘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뭐 다들 안 팔아먹나 봐요. 아니면 학습이 돼서 그런가? 양도세 그것 때문에 큰 손들이 판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개인들이 오히려 더, 작은 개인들이 오히려 더 매수를 해서 오르는 건가? 아무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각 수렴형이었고 위쪽으로 일단 올라왔는데, 위로 올라오면 뭐 게임 끝납니까? 아니죠. 위에 일단 저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가만히 있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하고 비스무리하게 지금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미국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했죠. 지금 코스닥도 터치하고 있네요. 그거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여기서 째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루 이틀 더 나갈 건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기어 들어올 건지,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1185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85원 위쪽에선 계속 놀고 있네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